자,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손정혜 변호사. 일단 명태균 씨, 뭐 잘 아는 사람들이 유명한 인물입니다만 지금 명태균 씨가 받고 있는 혐의부터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네, 큰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관련해서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한 공천을 도와주거나 이 공천 관련해서 청탁을 했다라는 대가로 이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넘어가서는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을 하고 여론조사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것을 대가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그 반대급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낸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명태균 씨의 혐의는 대통령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창원 지역의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모종의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는가, 청탁 행위가 있었는가, 공천에 개입한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인물이 명태균 씨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명태균 씨가 어제 변호인을 통해서 자 복기록이라는 형태의 새로운 의혹 폭로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복기록이라는 단어는 사실 법률 용어는 아니고요. 네. 본인이 주장하는 겁니다. 내 기억에 따라서 그 당시에 내가 통화한 내용을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적어서 그때 이런 대화가 있었고 이런 구체적인 정황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본인 입장에서 주장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이제 문서를 복기록 형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즉 김건희 여사가 모종의 어떤 국정이라든가 공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개입을 했다. 이런 불법 행위 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복기록의 내용을 간단히 조금 전에 짚어봤습니다만 자, 전반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전화를 해서 자,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을 많이 했으니 이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에 되게 해달라, 도와달라 이런 요청을 한 거고요. 자, 박완수 지사도 이미 연락이 됐고 또 보수 정권 역사 이래 최다석을 얻을 거라고 이철규 윤한홍 의원한테 들었다. 자, 그러자 명태균 씨가 김 검사를 내려꽂으면 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이 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명 씨 주장에 따르면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김 여사가 좀 밀어줬다는 건데 자, 김 전 검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는 어떤 인연인 거죠? 네, 윤 대통령과 상당히 친분이 있는 검사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함께 근무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의 사건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수사를 했던 검사의 지위에 있었고요. 특히 윤 대통령이 이제 부장검사였던 시절에 초임 검사를 하거나 또 검찰총장 때 중앙지검에 이제 검사를 하면서 관련해서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도 상당히 친분이 있었던 것이 추정되는 상황에서 네. 이 사적 친분이나 어떤 공적으로 연결된 업무를 같이 했다라는 이유로 그 한 공당이 어떤 공천에 개입을 하거나 공천 지시를 한다거나 이런 부탁을 한 사실이 있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공천 개입을 했다라는 문제에 그칠 수도 있지만 또 얼마 전에 국정원장이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계엄 전날 문자를 받았다는 내용이 진술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중첩적으로 반복적으로 폭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김건희 게이트,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실제 국정에 얼마나 개입을 하고 이 정치와 관련해서 이 권한 없이 공천 권한이나 정당 활동에 개입을 했는가 이 문제로 번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중요한 주장이 명태균 씨로부터 나왔다. 다만 이게 이제 주장인가 아니면 실제 객관적으로 이 진술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들이 있는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명태균 씨가 폭로한 통화 복기록이라는 형식이 사실은 저도 처음 듣는 거고 기억에 의존해서 통화 내용을 다시 썼다는 얘기인데 이 명태균 씨 측에서는 지금 녹취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안 밝히고 있어요. 있을 가능성도 있고 없을 가능성도 있는데 법정에서 이 복기록이라는 것이 증거 능력 같은 것들이 있는 겁니까? 형사법정에서는 엄격한 증명 법칙을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민사법정은 조금 더 포용적이라면 형사법정에서 엄격한 증거 법칙을 가져서 증거 능력이 부여됩니다. 이런 식의 주장, 그러니까 내가 누구로부터 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문이라고 왔거든요. 네. 들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진술이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원 진술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됐든 여기에 거론되는 뭐 이철규,
윤한홍, 관련된 박원순 지사 이런 분들에게 대해 증인 신청을 해서 그 당시에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지, 그 당시에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지만 충분한 증명력과 증거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원진 수사가 직접 나와서 진술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히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또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부여받아서 증거로 쓰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통화 복기록 내용이 전부 사실이다 또는 전부 허위이다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기초 자료가 부족하고, 특히 통화 내역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굉장히 많은 통화 내역과 뭐 문자 메시지라든가 SNS 자료라든가 이걸 보관하고 있다, USB나 이런 것들이 다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만큼 실제 일부의 대화는 녹음되어 있는 형태로 모처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이 객관적인 물증을 검증하면서 이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소위 황금풀이라는 걸 검찰에 제출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포렌식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복기록 관련 내용도 거기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현재 그 명태균 씨 법률대리인의 이제 주장과 변호의 주된 취지는 50만 개 정도의 사진과 이 SNS 이제 대화 내역이 확보되어 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분류 절차를 통해서 이 검증이 돼서 검사님이 수사 보고서를 작성한 상태인데다가 휴대전화 세대에 들어있는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전체 통합한 양이 많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나와 있는 상황인 만큼 명태균 씨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전화와 통화와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내용 전부가 보관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을 다수의 중복적인 절차로 확인한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은 금세 가려질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이 갖고 있지만 이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를 수사의 기밀성, 보안성 때문에 공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은 어느 정도 실체 진실을 알고 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명태균 씨가 여지껏 거론되지 않았던 의혹들이잖아요.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건희 여사가 국회의원이 되도록 밀어주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인데 이 의혹을 왜 지금 폭로했을까요? 두 가지 정도 고민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지금 윤 대통령과 관련돼서 받고 있는 혐의라는 것은 내란죄와 외환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탄핵 심판 절차 중인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서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거나 기타의 직권남용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소추 특권이 아직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결정에 어떻게 보면 판단의 어떤 그 시일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인용될지 기각될지는 제가 이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전제를 해서 인용된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신분이 전직 대통령으로 바뀌고 그러면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수사 개시가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겠죠. 그런 상황을 이제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특검안을 발의하고 이것을 의결하겠다라고 최근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명태균 씨가 자기를 둘러싼 특검법이 이렇게 만들어질 정도로 중요한 어떤 범죄의 중심에 서 있는데 관련해서 이 부분과 관련한 최종 책임자라고 보이거나 더 높은 고위공직자라고 보이는 사람에 대한 수사가 개시가 되지 않는다는 점. 이 문제를 주장을 하면서 본인의 억울한 처지라든가 본인이 혼자 이렇게 책임지는 부분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상황에 대한 반전을 노리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자, 창원지검이 어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 초기만 해도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니까 지역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는 거를 거부했었는데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건가요? 네, 일단은 창원지검의 이야기는 주요 피의자들이 서울에 근거지를 두고 있고 주요 활동도 서울에서 했고 특히 수사팀 일부가 중앙으로 가는 만큼 이 서울중앙지검으로 그 관할을 이송하는 것이 이제 정당하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요. 부연하자면 이미 압수수색도 60곳 가까이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창원 지역을 둘러싼 압수수색이나 그 지역과 관련된 사람들 100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일부 이제 정치인들과 관련해서 윤상현, 이준석 이런 분들도 조사에 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창원지검이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나 기초의 어떤 중반까지의 수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한 시점에서 결국은 이와 둘러싼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김 여사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데
네. 이 두 분을 수사를 한다라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김 여사를 창원지검까지 소환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도 있는 만큼 서울중앙지검에서 막바지 수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내부적인 검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특검법 이야기도 나온 만큼 이 실질적으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중앙에서 하자 이렇게 내부적인 결론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민주당이 이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을 이달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상당히 관련이 있겠죠. 검찰이 참고인, 주요 피의자든 100명을 소환 조사한다는 건 수사의 열의를 가지고 그래도 확인할 수 있는 진술들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특검이 발효가 돼서 특검에 의해서 수사 절차가 개시가 되면 기존안에 거의 대부분의 수사는 검사가 해놓고 관련된 공소유지나 관련된 마지막 수사들은 결국은 또 특검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수사 검사들로서는 원하지 않는 그림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신속한 수사와 그리고 중앙에서의 수사를 일부 받아들여줌으로 인해서 특검법이 실효적이지 않다거나 필요성이 좀 낮아진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그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빨리 서울중앙으로 보낸 게 아닐까라고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 명태균 씨 측은 검찰 수사에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특검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관련해서 명 씨 변호인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부부의 그 공천 개입 의혹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4년 12월 12일 날 소위 말하는 황금포를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부부에게 흘러 들어갔다라고 제가 항상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부부에게 다 갖다 바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 수사를 우리가 공정하다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검을 요구했던 것이고 결국 검찰에서 특검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녹음 파일이 있느냐? 결국 이제 요건데 자, 녹음 파일 이런 부분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명태균의 입이 곧 증거입니다. 자, 특이하게도 피의자 자신이 특검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진실을 밝히기에는 검찰 수사가 났습니까? 특검이 났습니까? 예단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검찰도 할 수 있는 압수수색이나 관련된 소환 증인들에 대해서 참고인들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정작 핵심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거나 굉장히 늦어진다라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수사가 조금 신속하다보다는 조금 길어졌다라는 비판은 피하기가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지휘에서 특검이 발효돼서 특검에 의해서 수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만 지금 수사의 어떤 과정들을 볼 때는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창원지검에서 부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부 사람들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특검이 이루어지면 또 시간이 더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특검의 필요성이 높다라는 현재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면 서울중앙지검이 좀 더 속도를 내서 그리고 조금 더 강력한 수사나 수사의 의지를 보이면서 이 사건의 실체 진실을 확인하고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바도 빠짐없이 수사를 할 뿐만 아니라 그 녹음과 관련된 또는 50만 개에 이르는 주요 증거와 관련해서 거론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네. 이 사람에 대한 부분들도 의지를 가지고 살펴볼 것이냐 그런 의지를 국민들이 또 납득할 수 있고 수사 결과를 수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좀 더 강도 높고 신속한 수사를 보여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특검은 민주당이 통과를 시키더라도 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도 좀 남아 있고요. 다시 돌아와서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담을 해야 제야 통과가 돼서 실제로 발효되게 될 텐데 상당히 좀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고 현재 명태균 씨의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맡게 됐는데 검찰이 서울로 이 사건을 가져온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소환 조사하기 위해서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 중이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피의자들을 왜 소환 조사를 안 하느냐고 명태균 씨가 또 주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서 거론되는 인물은 또 김건희 여사일 수 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서 윤 대통령일 수 있습니다. 일부 보도를 통해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통화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공개가 돼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서 개입을 했는가, 모종의 여론조사의 어떤 부분을 무상으로 제공을 받고 대가를 지급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조사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조사가 어렵다고 한다면 적어도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관련된 사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신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도 있지만 또 실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검찰이 좀 의지 있게 신속하게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과거에 김건희 여사가 출장 조사를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답습이 되면 또 검찰이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원칙대로 수사하는 모습을 보이면 족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손정혜 변호사 고생하셨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